바꾸는 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애국가라는 글자 블럭 잡아줄게요. 선생님 프린트는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돼요. 잘하셨습니다. 자, 애국가 블럭 잡으셨다면 위에 서식도구 상자, 여기를 서식도구 상자라고 합니다. 서식도구 상자에 보면 함초롱 바탕이라고 써져 있는 거. 왜 뭐가 뜨죠? 네? 뜨는데요? 요 아래쪽에 사전 뜨는 거예요. 사전. 무시하셔도 돼요. 사전 뜨는 거예요. 네, 사전 뜨는 거예요. 무시하셔도 돼요. 사전 뜨는 거예요. 자, 위에 여기 서식도구 상자에 보면은 함초롱 바탕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함초롱 바탕이 글꼴 바꿀 때 쓰는 거예요.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하시고 우리 글꼴 뭘로 바꿔준대요? 공서체. 자, 여기 왼쪽에 보면 모든 글꼴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요 모든 글꼴을 먼저 클릭을 해주고 했나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궁서체 찾아서 클릭합니다. 그래야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글꼴을 찾아서 설치하실 수 있어요. 궁서체 찾아서 클릭했나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10.0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으시죠? 10.0이 글꼴을 바꿀 때 쓰는 거. 저희는 여기서 글자 크기 바꿀 때 쓰는 거. 글자 크기 몇 포인트로 하겠대요? 30포인트. 자, 그래서 32포인트를 찾아서 클릭을 합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양쪽 정렬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게 양쪽 정렬이 뭐냐면 문단의 정렬 중에서 지금 현재 양옆의 끝부분이 이쁘게 떨어지게 해주는 게 양쪽 정렬이거든요. 자, 오른쪽 끝에 보면은 선이 짝짝짝짝 그어져 있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문단의 정렬을 바꿀 때 쓰는 건데 마우스 2초 이상 가만히 올려놓으면 이름 뜹니다. 첫 번째 거 이름 뭐예요? 양쪽 정렬. 자, 근데 지금 양쪽 정렬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눌려 있는 상태라서 그 색깔이에요. 자, 그 다음 거 이름 뭐죠? 클릭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뭐 변하는 거 있나요? 없죠. 양쪽 정렬과 왼쪽 정렬은 비슷한데 오른쪽 끝부분에 닿았을 때 모양새가 달라지는 아이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 가서 할게요. 자, 세 번째 거 이름 뭐예요? 가운데 정렬 눌러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애국가? 가운데로 왔죠? 자, 오른쪽 정렬 눌러볼게요.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오른쪽으로 가요. 자, 다섯 번째 거 클릭해 볼게요. 배분 정렬.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글씨가 확 찢어지죠? 자, 오른쪽 정렬은 오른쪽으로 가고 배분 정렬 누르니까 글씨가 찢어집니다. 이 배분 정렬이 뭐냐면 글자를 기준으로 공간을 기준으로 글자를 띄어쓰기 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넓이의 길이의 만큼 똑같은 길이로 띄워져요. 평소엔 잘 안 쓰고 어떨 때 많이 쓰냐면 표 만들 때. 표 안에 글자 개수가 좀 다양한데 줄을 일괄적으로 맞추고 싶을 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상상이 안 되죠? 선생님 구청에 가셔서 문서 작성해 보신 적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이름 쓰고 이름 써져 있고 그 다음 칸에 주소 써져 있고 그 다음 칸에 핸드폰 번호 써져 있고 그 다음 칸에 뭐 집전화 이렇게 써져 있는데 글자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요거를 다 똑같은 줄에 맞추고 싶은 거예요. 양옆.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여기 길이가 있고 요 글자가 요렇게 나오든 요렇게 두 글자든 여기 끝에가 똑같아. 그렇게 할 때 쓰는 거라고. 자, 그럼 이 중에선 저희는 뭘로 하재요?
양쪽 정렬로 하세요. 양쪽 정렬 클릭합니다. 했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제가 요 양쪽 정렬이랑 그리고 오른쪽 정렬을 구분하기 위해서 다음처럼 긴 문서를 썼습니다. 이거 따라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설명만 들어주세요.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왼쪽과 오른쪽의 모양새를 보면 여기가 일괄로 떨어져 있죠? 요게 양쪽 정렬이고요. 왼쪽 정렬을 누르면 어때요? 오른쪽 끝부분이 들쭉날쭉해지죠? 요게 왼쪽 정렬의 차이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떨 때 사용을 많이 하냐면 문서로 봤을 땐 요게 더 깔끔하잖아요. 양옆이 끝에 이쁘게 떨어지는 게. 근데 되게 어려운 단어나 아니면 이제 논문 같은 거를 쓴다라고 했을 때 단어가 다음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쪼개지면 말을 못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럴 경우에 왼쪽 정렬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표 자료를 만드는 경우는 대부분 왼쪽 정렬, 그리고 이렇게 좀 긴 문서를 만들 때는 양쪽 정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애국가 부분 양쪽 정렬까지 끝냈으니까 클릭해서 블럭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1절 동해물과 백두산이부터 보전하세까지 블럭 잡아줍니다. 블럭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글꼴 뭘로 하세요, 문제? 도듬체 찾아서 클릭합니다. 아, 블럭을 잡으실 때 선생님 요렇게 잡으세요. 여기서 요렇게 내려오세요. 여기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앞에 요렇게.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오른쪽으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긁어주시면 돼요. 그럼 편하게 잡으실 수 있어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글꼴 바꿀 건데 글꼴 뭘로 하세요? 도듬체로 하세요. 자, 그동안 저희가 계속 찾아서 했었죠. 글꼴 할 때. 자, 근데 얘를 글씨를 써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함초롱 바탕 탕 뒤에다가 클릭하고 클릭했어요? 함초롱 바탕 뒤에다 클릭하고 글자를 지워줘요. 그 다음에 도듬체에 돛을 쓰세요. 그럼 도듬체 나오나요? 네. 그거를 클릭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몇 포인트로 하세요? 13포인트로 하세요. 여기 0 뒤에다가 역시나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럼 커서 뒤에서 깜빡깜빡 하죠? 그리고 지우고 13. 아래로 펼쳐지는 게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 상태에서 엔터 눌러주셔요. 네, 선생님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저는 그냥 찾아서 해갖고 다시 한 번. 숫자 뒤에다가 클릭을 하고 네. 커서 깜빡깜빡 하는지 확인하고요. 네. 지우세요. 그리고 13 쓰고 엔터. 엔터를 눌러야 크기가 바뀌어요. 선생님 그 애국가 저게 글자가 없어졌는데 저게 나타나려면 컨트롤하고 당첨됐죠? 그거 안 돼요. 그냥 쓰셔야 돼요. 여기 블럭 잡으라니까 엉뚱한 데 가서 블럭 그거 잡았었어요. 응, 잘했어. 잡았었으는 중요하지 않아. 돼야지.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컴퓨터는. 선생님 했었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도듬체 13포인트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진하게도 넣어볼 거예요. 요거 가가가가 써져 있는 게 글자 속성에 해당하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거 진하게 클릭해 줍니다.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가빨간색이 글자색인데 가빨간색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살표 클릭하시고 다음처럼 글자색 팔레트가 열리면 여기에서 원하시는 색깔을 찾아다가 클릭을 해주십니다. 자, 그럼 색깔을 선택을 하고 나서 보면 내가 선택한 색깔과 글자 색이 다르게 보이는데 이거 왜 그런다 그랬죠, 선생님? 블럭이 잡혀 있어서. 아직은 블럭 풀지 마세요. 자, 우리 가운데 정렬도 해볼 거예요. 가운데 정렬 세 번째 거죠? 그러면 글씨가 문서의 가운데로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자, 아래쪽에 2절, 3절, 4절까지 한번 해보십니다. 자, 그러면 조금 빠르게 한번 쭉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남산 위에 저 소나무부터 길이 보전화색까지 블럭 잡아줄 건데 마우스를 요 앞에다 두고 마우스 포인터가 다음처럼 오른쪽을 바라볼 때 그대로 드래그. 그러면 그 줄이 블럭이 다 잡힙니다. 자, 그 다음에 글꼴을 굴림체에 13포인트로 해줄 거래요. 함초롱 바탕 글씨 뒤에다가 클릭하면 다음처럼 커서가 깜빡깜빡 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백스페이스에서 글자 지우고 굴림에 굴자만 쓰시면 굴림으로 시작하는 글꼴이 다 나와요. 여기에서 굴림 찾아서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굴림체군요.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3포인트로 해줄게요. 여기 10.0이라고 써져 있는 거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살표 클릭하시고 13 찾아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글자가 좀 커지죠? 자, 그 다음 글자 색도 바꿀게요. 가가가가 써져 있는 게 글자 색깔, 그 글자 속성들이고 이 중에서 글꼴색은 가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거. 이거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살표 클릭하시면 다음처럼 팔레트가 열리게 되고요. 여기에서 원하는 글자색을 찾아서 클릭. 자, 이때 글자색을 찾아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색깔이 반전으로 보여서 다르게 나오는데 나중에 블럭 풀고 확인하시면 괜찮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밑줄도 넣어달래요. 밑줄도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 아래쪽에 선 들어갑니다. 그런가요? 네. 자, 마지막으로 가운데 정렬을 해서 글씨 가운데 오도록 해줄게요. 자, 세 번째 줄 해보도록, 3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포인터를 요 앞에다 두고 쭉 드래그. 그 다음에 글꼴 뭘로 바꾸래요? 맑은 고딕으로 바꾸래요. 맑은 고딕의 말자를 탕 뒤에다 클릭하고 지우고 말만 쓰시면 돼요. 그럼 맑은 고딕으로 시작하는 글꼴 다 나와요. 여기에다가 나오는 글꼴 맑은 고딕을 찾아서 클릭. 그 다음 그 옆에 글자 크게 바꿀 때 10.0 뒤에다가 클릭하고 지우고 14를 씁니다. 다음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쓸 거면 엔터를 꼭 쳐주셔야 변경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글꼴에 치소선 넣어달라고 되어 있네요. 글자에 네 번째 거 치소선 클릭할게요. 글자색도 바꿔달래네요. 글자색도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정렬도 해달래요. 여기 네 번째 거 오른쪽 정렬 클릭. 여기는 안 나왔는데. 뒷장에 있어요. 그거 안 되어 있는 거는 다 따로따로 블럭 잡아서 또 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마지막 4절입니다. 4절은 4부터 보전하세까지 블럭 잡고 글꼴 뭘로 바꿔달래요? 함초롱 도듬. 글자 크기 몇 포인트예요? 17포인트. 이때 아까 첫 시간에 배웠던 요거 화살표 눌러서 보면 17포인트는 없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16포인트를 하고 이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살표를 눌러서 이렇게 숫자를 하나씩 위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요거 말고 아까 그냥 쓰는 것도 배웠죠. 숫자 뒤에다 클릭하고 그냥 17 쓰고 엔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기울임이랑 글자 색까지 바꿔주고 마무리할게요. 여기까지. 선생님 그거 알람 울리는 것 같은데 그죠? 네. 집에 가셔야 되나요 그 시간에? 알람을 지우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소리를 좀 씹는 게 어떻게? 알람을 지우세요. 그거 소리 안 꺼져요. 알람. 소리를 지우면 주세요. 아니 주세요. 주세요. 알람을 해놓은 거라 소리를 꺼도 알람은 울려요. 못 일어나면 어떡해. 알람 시계 해놓은 거라니까. 봐봐. 매일 12시 거 끌게요. 12시 거 끌게요. 시간마다 올리게 해놨나봐요. 자, 그러면은 저장합시다. 자, 아까 제가 깜빡 잊고 얘기를 안 했는데 저장을 할 때요. 그냥 저장을 하시게 되면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블럭 잡힌 것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곰새말이 안 나와요 하시는 분 있었죠? 그분들은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저장을 해서 그래요. 그럼 그 블럭 잡힌 것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름 지정도 안 돼요. 자, 어쨌든 블럭이 잡혀 있으면 블럭을 다 풀어줄게요. 다 못하셨어도 저장할 거예요. 다 못하셨어도 저장할 거예요. 디스크 누르고 이제 같이 해요. 자, 여기 왼쪽 위에 보면은 디스켓 모양 있죠? 요거 저장하기입니다. 클릭해 줄게요. 자, 그럼 창 하나 열리죠? 네. 자, 우리 요거를 USB에다 저장할 거예요. 선생님은 바탕화면 클릭하세요. 자, USB 있다 하셨지? 자, 왼쪽에 여기를 뭐라 한다 그랬죠, 선생님? 여기를? 탐색창. 여기를 뭐라 한다고? 탐색창에서 USB 드라이브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자, 이때 USB 드라이브를 찾아서 클릭을 할 때 USB가 하나가 아니고 똑같은 게 하나 더 뜨거든요, 이름이. 둘 다 똑같은 거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USB 드라이브 찾아서 다 클릭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파일 이름에 애국가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런가요? 네. 저희는 파일 이름을 애국가로 그대로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에 저장 버튼 그대로 눌러주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위에 제목 표시줄, 여기를 제목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네. 제목 표시줄에 보면 애국가라고 써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가요? 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D 땡땡이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D 땡땡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USB 드라이브를 저장을 했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집에 가서 꽂았을 때 2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집에 컴퓨터에는 이제 다른 드라이버가 하나 더 꽂혀 있을 때 그 다음 순서인 2가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D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오른쪽 위에 X 눌러서 닫아줄게요. 큰 X. 큰 X 눌러서 닫았나요? 네. 자, 저희 어제 했던 거를 이제 USB에다가 다 옮겨볼 거예요.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USB 드라이브의 이름도 바꿔볼 겁니다. 오케이? 네. 네. 자, 바탕화면에 보면 내 PC라고 있어요. 있나요? 네. 그 내 PC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줄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보면 장치 및 드라이브라고 있는데 이 장치 및 드라이브에 본인의 USB 드라이브가 다 있을 겁니다. 있으시죠? 그 USB 드라이브에 이름 바꿀 거예요. 마우스 우클릭 해줄게요. 마우스 우클릭 했나요? 자, 그 다음 아래에서 두 번째에 보면 이름 바꾸기라고 있어요. 있나요? 네. 그 이름 바꾸기를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파랗게 블럭이 잡혀요. 윈도우에서 파랗게 블럭이 잡혔다는 거는 블럭이 잡혔다라는 얘기고 커서가 벌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안 나와요. 기다리세요. 자,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바로 글자 쓰시면 돼요. 본인의 성함 뒤에다가 영문으로 USB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냥 쓰면 돼요. 파랗게 블럭이 잡혀있다는 거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우클릭. 아래에서 두 번째 이름 바꾸기. 그 다음에 본인 성함에 USB. 문자 있을까요? 상관없어요. 그럼 취향.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냥 쓰면 돼요. 파랗게 블럭이 잡혀있다는 거는 커서가 벌써 있다는 얘기고 그 상태로 글자를 쓰면 지워지면서 써져요. 네. 이렇게 됐어요. 잘하셨어요. 자, 마무리는 여기 비어있는데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니, 다시 또 틀어. 안 되나? 쓰세요. 쓰세요. 한정키 누르고 또 USB 영어로 쓰세요. 잠깐. 네. 이름만 쓰세요. 이름만 썼는데. S USB D. 이렇게. 네. 이름만 썼는데. 잘했어요. 이름 잘했어요. 이름만 쓰지 말고 USB도 쓸까요? USB U S B. 아이고, 한영은 잘 들어가. 확인 누르면 되죠. 비어 있는데 클릭하시면 돼요. 아무데나 비어 있는데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무리가 되고 다음처럼 우리는 본인 성함에 USB라고 써져 있는 USB를 갖게 된 거예요. 자, 요거 그림에다 대고 다시 요거 그림에다 대고 더블 클릭해 줄게요. 따닥. 했나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이렇게 아까 저장한 곰새말이라 애국가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자, 근데 요거가 바깥에 있으면 나중에 저희가 여러 개를 만들 때 섞여가지고 찾기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을 만들어서 폴더를 만들어서 그 폴더 안에다가 다음 만든 거를 저장을 해볼 거예요. 오케이? 자, USB 안에 방을 만들 때는 위에 메뉴 홈에서 이걸 메뉴라고 합니다. 홈 클릭. 홈 클릭했어요? 더블 클릭하지 마세요. 어디 자꾸 더블 클릭하는 소리가 들리네. 안 움직이는데. 눌려 있으니까 안 움직이겠죠? 눌려 있으니까 안 움직이겠죠? 아이고, 우리 선생님 잠깐 앞에 집중. 자, 선생님 제가 홈 누르세요라고 했을 때 누르는데 반응이 없어. 그럼 대부분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럼 눌려 있다 안 눌려 있다를 뭘 보고 판단하시면 되냐면 여기 아래 선이 있냐 없냐로 보면 돼.
여기에 선이 없으면 눌려 있는 거예요. 그 옆에 공유 보기는 아래쪽에 선이 보이죠? 네. 그럼 눌린 거야, 안 눌린 거야? 안 눌린 안 눌린 거야. 그걸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 네. 홈 누르세요. 홈 누르시면 되잖아요. 눌러졌나요? 네, 그게 눌려진 거예요. 이게 안 눌러진 게, 이거 사라지면 안 눌러진 거, 보이면 눌린 거. 사라지면 안 눌린 거, 보이면 눌린 거. 이게 좀 밀렸나? 자, 다시. 자, 선생님, 여기 보면 홈 아래쪽에 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눌린 거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홈 눌렸죠? 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중간에 보면 새 폴더라고 있어요. 있나요? 네. 자, 요거 새 폴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다음처럼 새 폴더라고 하나 나와요, 마지막에. 네. 자, 그리고 새 폴더라는 글씨가 파랗게 블럭 잡힌 거 보여요? 네. 자, 지금 이름 바꾸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 파랗게 블럭이 잡혀 있다라는 거는 안에 커서가 있다는 상태예요. 클릭하지 마시고. 여기 안 보이는 여기 세포 이런 새 폴더 있잖아요. 어디 있지? 여기 있잖아요. 아, 여기 있지. 앞에 보면서 따라해야죠, 선생님. 모니터 보랴, 키보드 보랴, 마우스 보랴, 바쁘네. 앞에 보세요. 세포도 눌렀어요? 아직 안 눌렀어요. 누르세요. 자, 내가 누르죠? 네.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처럼 이렇게 새 폴더 생성이 되죠? 그리고 파랗게 블럭이 잡혀있다라는 거는 벌써 커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글자를 쓰면 지워지면서 써집니다. 저희는 한글이라는 폴더 만들 거거든요. 클릭하지 말고 그대로 한글 써줄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비어있는데 클릭 한번 할게요. 자, 그러면 마무리가 되고 저희는 한글이라는 폴더를 만들었어요. USB 안에 한글이라는 폴더를. 자, 얘를 이제 안으로 넣어줄 거예요. 애국가를 한글 폴더 안으로. 자, 그림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습니다. 글씨가 아닌 그림에다 마우스 올려놓고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투명한, 반투명한 그림이 따라와요. 요거를 한글이라는 폴더, 그림에다가 올려놓으세요. 그럼 한글로 이동이라고 뜨거든요. 그때 마우스 떼시면 돼요. 그럼 없어지죠. 그러면 한글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곰새마리도 역시 드래그해서 옮겨봅시다. 그럼 없어지죠? 그럼 한글 폴더 안에 들어간 거예요. 자,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글 폴더에다, 그림에다가 더블 클릭. 다시 나타났어요. 그러면 위에 여기를 주소 표시줄이라고 하는데 주소 표시줄의 마지막에 보면 한글이라고 써져 있죠? 네. 그래, 마우스 여기다 올려놓고 그려서. 더블 클릭하세요, 한글에다가. 자, 그러면은 거기 안에 이제 담겨져 있는 그 파일 애국가 곰새마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위에 여기 주소 표시줄에 보면 마지막에 USB 한글 이렇게 써져 있을 겁니다. 그죠? 이제 우리는 USB 안에 한글 폴더 안에 들어왔다는 거를 다음과 같이 주소창을 보고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선생님
집중. 자, 근데 선생님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보면은 화면이 저처럼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아이콘의 크기를 크게 볼까 적게 볼까를 내가 설정해 놓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크게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콘의 그림을 크게 보든 작게 보든 바뀌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예요. 그래도 어떻게 바꾸는 방법을 좀 알면 좋겠죠? 위에 메뉴 보기에 갈게요. 잠깐만. 글자가 나와서 지금 프로그램 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키시면 안 되는데 키시는 거라고. 자, 위에 메뉴 보기에 갈게요. 보기 클릭했나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바로 아래 보면 큰 아이콘, 보통 아이콘, 작은 아이콘 이런 게 있어요. 네. 올려놓으시면 다음처럼 그림이 크기가 변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내용으로 한번 눌러볼까요? 내용 클릭했나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왼쪽에 그림이 뜨고 아이콘의 그림이 뜨고 오른쪽에 정보가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우리 아주 큰 아이콘으로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아이콘 크기가 엄청나게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보기 좋은 방식을 좀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좀 많이 쓰는 게 큰 아이콘이랑 자세히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사진이 많은 파일을 좀 정리하고 싶을 때는 큰 아이콘으로 해놔야 사진으로 보여서 큰 아이콘으로 하고 정말 그냥 엄청 드립다 문서가 이렇게 다음처럼 많다. 그러면 자세히로 쓰고 어떻게 사용할 거에 따라서 보기 방식은 선택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예고했다시피 우리 바탕화면에 만들어놨던 아이콘을 안쪽으로 이동을 좀 시켜볼 건데 저희 쉬는 시간